네, 안녕하셨어요.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항균가설에 대해서 도입하다가 마쳤죠. 예, 항균가설. 왜 음식 문화가 다양하냐라는 것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음식 문화의 큰 제목이 유발된 문화예요. 그죠? 보편 문화 봤었고, 유발된 문화. 유발된 문화는 각각의 처한 환경에 따라 그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다양성 아래에 있는 그죠? 보편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제는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이나 성선택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항균가설입니다. 기후와 양념 간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항균가설이에요. 결국 양념을 한다는 것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36개국의 요리책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요리가 분류가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요리가 분류가 되어지는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양념이 어느 만큼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 그럼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뭔가 기후와 관련해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요리란 뜻이겠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후, 특히 고기 요리가 양념의 양에 따라 그 요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도 중국, 미국 같은 경우 땅덩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그 중국 위랑 아래, 그죠? 경도상의 위아래, 미국만 하더라도 뭐 동서, 남북상의 그 차이는 그 연평균 기온이나 뭐 전반적인 그 기후가 우리와는 달리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동일한 양상, 연평균 기온, 즉 달리하면 기후와 관련해서 양념의 양이 달라지고 특히 부패하기 쉬운 것, 달리하면은 균이 번식하기 쉬운 그러한 고기 요리 같은 경우에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로 지금 일본 음식, 중국, 미국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음식만 하더라도 일본이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위 쉽게 남북상의 차이가 이게 많이 나는데 우리에 비해서 나는 우리도 뭐 저 백두산부터 저기 뭡니까 저 제주도까지 해서 이렇게 하자면 제법 긴데 우리는 주로 그쪽 우리 뭐 북한의 음식 문화라든지 실정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더더욱 모르고 우리는 주로 이제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는 우리가 또 그만큼 많이 유사한 점이 있고 뭐 우리 내에서 우리가 공유하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 또 북쪽에 있는 그분들하고는 우리 체제 자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그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마련하고 그 하에서 또 그분들의 생활 양식이 다르고 또 한편 또 음식에 있어서도 그런 기후 차이나 나는 특산물 흔히 나는 음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음식의 다양성이 펼쳐질 텐데 우리는 뭐 저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제 남한 정도만 이렇게 같은 어떤 문화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를 봐서 우리도 그저 한반도라는 같은 문화권이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저 남북한 이상이 되나요?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어떤 그 아래 위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길게 생겼으니까 그것이 위랑 아래 사이에 그런 음식에 있어서 양념을 하는 양 방식이 다르더라. 그래서 채소 요리 그리고 겨울 요리 추운 지방 요리 같은 경우 그리고 가열 요리 요런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또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식초가 나와 있는데 식초가 적게 들어가고 고기 요리 여름 요리 이거 뭐죠? 고기 요리 여름 요리 더운 지방 요리 이게 다 항균이 아니라 부패하기 쉽다 균이 번식하기 쉽다 그런 요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양념, 식초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미가열 요리, 특히 회 같은 경우 우리 쉽게 접하는데 회 같은 경우에 특히 식초, 양념 그리고 뭐 스시 같은 경우에 그죠? 일본 음식에서 제공되는 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양념들을 많이 이렇게 가미해서 먹죠. 이런 것이 바로 음식 문화의 다양성이 왜 생겼냐? 그것이 뭐
뜬금없이 임의적으로 그네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네들이 처한 그런 환경의 조건 하에서 결국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그러한 그 유전적 경향성, 그런 유전적 경향성 결국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보편적인 그러한 심성이다.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음식도 다양해졌다. 다양해 보이지만 그 아래 뿌리는 결국 보편적인 그런 원리, 뭐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에서 진행되어진다. 그 중에 지금 다양성과 관련해서 유발된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또 얘기가 이제 음식에서 가족 내 유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먼저 그거 한번 답해보죠. 가족은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 가족이란 게 얼마나 중요할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거느린다 할까요? 거느린다는 표현 요즘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죠? 이 가족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할까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의 자질 혹은 부모가 한 잘못과 상관없이 자식은 항상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죠? 잘했든 못했든,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하면 이게 must, should가 되겠죠. 해야 한다라는 것에 심성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소위 문화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동서양 문화를 볼 텐데,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아무래도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여기에 yes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 동양 문화 안에서도 특히 뭐 동양, 중국, 일본이나 뭐 가까운 이런 동아시아 볼 필요 없이 우리가 누구죠? 결국 우리 한국 사람만 보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yes, 그렇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더 많고, 젊은 분들은, 그죠? 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죠.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실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는 그 이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모든 문화의 어떤 그런 양식의 토대가 되어지는데, 그 방식이 지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요즘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동양 할 것 없이 서양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런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생활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과 그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분들은 동양이라고 뚜렷이 구별될 만큼 그렇지 않고, 또 서양과 유사하게 이런 질문에는 저희 연세 드신 어르신보다는 yes라고 대답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끝과 관련해,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관련됐냐면은 이제 좀 전에 그 음식 얘기하면서 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결국 그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족력 유대가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건강한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동영상 짧게 하나 보시면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언급되어서 제가 이제 보는 거니까 보고, 또 뒤에 이어지는 부분 또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음식과 육아에 대한 것이 없으면 여성의 역할이 너무 적어졌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의 고위연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우리 금기 깨트려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합리성, 비합리성, 또 과학과 주술과 이 금기의 영역들이 항상 공존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뭐 깬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종의 민간의 지혜잖아요,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규율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문화가 무르르듯이 항상 변하는 것처럼 이런 그 금기나 규율들도. 자,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앞에서 충분히 제가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죠. 처음에는 이제 문화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문화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변한다.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이론의 틀로 잡아놓은, 그죠? 발생적 정의 하에서 그 발생적 정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금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연선택, 선선택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바로 진화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그 환경이, 그죠, 적절한 행동과 특성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러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 행동이 또 그 문화로서 이렇게 서로 공유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죠, 뭐 문화라는 또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또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중에 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 다른 유의 어떤 그런 자연 환경상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또 서서히 그게 적합한 행동 경향성 또는 신체적 특징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선택될 테고, 그래서 끊임없이 양방향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한다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또 이분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항상 변한다. 예. 저는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 문화가 됐던 다른 가정이 됐던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납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김 박사님한테 시계 턱 불러가지고 만약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래 이거 이 녀석 후배녀석 참 마음에 드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계 선물이라는 게.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시계 선물이 소중한 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시계 선물하면은 장례식으로 의미해요. 네, 마치 종자랑 아까 말씀드렸던 해음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종치란 얘기예요. 제가 조임 씨한테 시계 보내면 당신 끝나고 이제 열마만 내가 다음 학기부터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 아나운서실로 시계 선물 엄청 받았는데 그게 다 그거였나요? 시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럼 저한테. 아내가 시계를 사주면 아내가 전화를 끝내줘.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도 없다 그러면은 예쁜 부채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 주잖아요. 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 부채 선물하면은 그 발음 산자예요. 흩어질 산자예요. 해산할 때 헤어지자고. 산자. 너랑 헤어지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지 씨 신발 선물하지 말아라. 맞다. 우리도. 떠난다고. 그래서 구두 사주고 1,000원이라도 받으라고 막 남자친구 1,000원 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얘기한 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내가 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 깨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금기를 내가 망가뜨리는 건 안 그렇잖아요. 그건 문화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가정이나 문화의 금기는 존중해주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금기는 그건 본인이 깰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금기는 열등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금기를 들을 때마다 뭐 미신이고 비과학적이다. 문화 상대주의 그런 얘기하고도 이제 딱 통하는 얘기죠.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예, 아니요, 그 대답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72개국을 대상으로 홍역, 결핵, 댕기열, 나병 등 28개 전염병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염성 병원체로 인한 사망률과 즉 이러한 병원균으로 인해서 그것도 전염되어지는 병원균에 의해서 딱 저희 지금 상황에 딱 해당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해당하는 얘기죠. 전염성 병원균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얼마냐가 바로 가족 내 유대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결속, 달리하면은 자기 집단 외부의 집단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접촉에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1인당 국민 총생상, 그 소위에서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하고도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어떤 특정 그런 대륙이나 그저 넓은 지역 내에서도 그저 경제적 불평등하고는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집단 내에서 그 구성원들 간에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도 뭐 그만큼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뭐 어떤 자유로우냐 리버럴하냐 이 정도와도 관계없이 바로 이렇게 자기 가족 내 유대가 강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있던 결속력이 강하고 외부 집단과는 접촉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 강한 그런 경우는 바로 그 지역에 이러한 전년성 병영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하더라? 바로 가족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다고 물었을 때 yes,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부모의 자질, 즉 부모가 뭐 좋으냐 나쁘냐, 뭐 부모가 좋다 나쁘다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만 좋으냐 나쁘냐, 잘하냐 못하냐 관계없이 부모를 항상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 뭐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죠? 그네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하나의 문화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사고방식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떨수록 뭐 여기에 뭐 뒤에 자료라고 제가 막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전염성 병영군에서 사망률이 높으냐? 그러면 앞선 질문에 yes. 그리고 자기 가족의 유대가 강하고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집단, 즉 자기 집단에 대한 결속력이 강하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 그만큼 또 클 뿐만 아니라 접촉도 잘 안 한다. 결국 뭐요? 그 처한 환경 하에서 생존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렇게 조금 그런 가족 유대라는 에 대한 그런 생각과 행동이 문화로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밑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뭐 서양의 경우는 동양의 경우는 그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보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문화의 유형 구분을 할 때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우리 저 앞선 시간에 뭐 거의 학기 초반이죠. 그때 문화에 대한 접근 정의 중에 구조적 접근해서 그 루스 베네딕트 그 국화와 칼을 쓴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했죠. 그 사람은 문화를 이렇게 연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문화의 유형에 따라 구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쭉 어떻게 보면 디스크립션, 서술, 즉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선 여러 정의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디스크립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먼저 큰 타이틀, 어떤 접근, 발생적 접근, 정의하에서 그 발생, 문화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그 조건에 맞게 발생하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데 그 진화는 자연선택과 성선택이라는 이론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익히 몇 차례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던 그 책에 딱 이게 재미난 이런 설명들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저희 앞으로 나갈 진도도 많고 해서 이건 제가 생략하고 그냥 나름대로 여기 있는 요 용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집단 편견,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즉 지금 전염성 병영군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는 집단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이 강하고 그 반면에 내가 속한 집단, 내 집단에 대해서는 으쌰 뭐 소위 우리 편이라는 이러한 집단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가족이 더 중요하고 부모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글쎄 동의한다는 경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쓰는 건 뭐냐면 이제 외집단 편견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맘충, 빠충, 틀딱충, 급식충, 설명충, 리얼충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 여기 몇 개는
아니 거의 다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읽어본 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우리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그죠?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작은 집단들이 구성되죠. 근데 그 집단들 간에 편견이 생기는 경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집단에 대해서 맘충, 빠충, 틀딱충 이거 뭐 익히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인상적이냐면은 이 다 충자가 들어가 있어요. 충. 이게 벌레 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 벌레, 빠 벌레 이런 뜻이에요. 그 충이 들어갔는데 왜 거기다 충을 넣고 자기가 편견을 가지는 그런 자기가 속하지 않는 외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충이 뭐예요? 바로 전염성 병영군을 해당하거나 전염성 병영군을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우리는 혐오스럽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외집단으로 접촉을 꺼리는 경우에 바로 이 충자를 붙여서 바로 이런 편견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왜 붙느냐? 바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 우리가 충이라는 이름 붙이고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편견을 가는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외집단에 대해서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도 뭐 충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병영군과 사망률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인식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까 여쭤본 그 질문 관련해서는 가족 유대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향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고 또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유대라는 문화도 지금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죠.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 이러한 전염성 병영군이 그래 득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환경에 따라 그렇게 가족 유대라는 그런 문화의 내용도 다양해진다. 즉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유발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상속 문화예요.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예, 이와 관련된 문화 얘기예요. 자, 이거 여기 동영상 결혼과 섹스라고 제가 이렇게 짧게 제목을 붙이고 동영상 2개 이렇게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 이미 우리 여러분 저하고 저는 아니죠. 여러분께 제가 예습으로 한번 보시라고 했죠. 바로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작은 키워드로 결혼과 섹스라고 하고는 동영상 2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건 여러분이 저기 예습으로 제가 한번 보시라고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각각 예습 내용이 기억하시죠? 하나는 그런 일부일처제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그것도 우리 큰 맥락에서는 당장 여러분 이제는 왜 생기는지 딱 답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생존 그리고 자식을 낳는 번식과 관련된 환경 조건에 따라 이제 그 결혼 제도가 결정됐다고 우리 앞선 시간에도 했었고 마침 여기에서도 딱 상속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짧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뒤에 이 부분은 또 제가 이 상속 문화 관련해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는데 먼저 질문부터 하나 하죠. 당신은 누구에게 상속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기는 내 자식한테 하지. 당연한 얘기죠. 예. 여러분도 뭐 상속할 그걸 생각하실 만한 연세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상속 받아야 할 입장인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한번 보세요. 제가 상속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면 아내의 자식에게 하겠느냐 아니면 여자 형제 제가 제 아내의 자식 그것이 딸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제 아내의 자식에게 상속을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형제 중에서도 남자 형제가 아니라 여자 형제 누나든 여동생의 자식 그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어요. 그에게 하겠냐는 거. 질문이 뭐 저런 질문이 있어 싶은데 이렇게 우리는 아내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현재도 여전히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자의 형제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께 예습으로 보시려 했는 그 동영상의 내용과도 관련되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오늘 같이 마련한 이 동영상과도 관련돼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좀 달리해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좀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게 또 뭐 흥미도 있고 괜찮겠다. 아니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얘기를 하려구나 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부터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 상속하는 문화가 다 다른데 그것이 결혼제도하고도 관련되고 그리고 부성 불확실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paternity uncertainty.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문화는 동시대 삶에 욕망을 투사한다. 뭐 이런 내용은 우리 앞선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여기 다시금 하면서 요걸 이제 볼 텐데 요것이 빌리진이라고 마이클 잭슨 아세요?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요즘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도 아실 수 있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거 지금 마이클 잭슨이 부른 빌리진이라는 요 노래를 들어볼 텐데 제가 일부만 들려다가 욕심내서 좀 다 한 6분 정도 꽤 기존 노래가 한 6분, 5분 이상 이제 다 한번 들어보려고요. 근데 그게 가사를 이제 자막이 나오게끔 했거든. 그 가사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흥겹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가사 내용이 지금 하려는 이 질문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보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길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또 뭐 한번 즐기시라고 뭐 그런 거 의미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딱 그 우리 수업과 관련된 그런 가사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본 이유가 거기에는 모든 장면들이 제가 여러분께 좀 얘기하고 짧게나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본 겁니다. 우리가 보편 문화라는 것 접어들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죠? 그전에도 뭐 얘기한 적 있나요? 뭐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본격적은 아니지만 보편 문화라는 것 주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소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앞선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태내에서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비한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뭐 인간은 소비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신 이 장면이 바로 소비 현장이에요. 그죠? 음악이라는 것을, 그죠? 음악 문화라는 이름 하에서 음악과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 가수를 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든지 이런 가수든 간에 영화배우든 간에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 음악들이 상품이고, 그 지금 소비하는 현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끝까지 본 이유가 그 소비하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오열하죠. 막 그냥 그 감동에 못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열광하고,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열광해요. 그런데 여기 담긴 가사가 뭐냐 하면은, 이 빌리진이 바로 그 가사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가 바로 이 가사에 그 대응되어지는 그 이제 남자의 아기라고 여자가 주장하라고 법적 소송을 하는 거. 근데 이 남자는 자기의 아기가 아닌데 그 뭐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또는 빌리진이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의 아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은 있었죠. 그 가사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요? 바로 지금 그 소비가 일어나고 상품을 팔고, 꼭 뭐 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의 대상은 아니죠. 지금 문화라는 이름 안에 구체적으로 뭐 예술 또는 음악이라는 그런 문화 안에서 지금 한 분의 가수와 그분이 하는 노래와 뭐 가사, 작곡 이런 것들이 통째로 이제 상품으로서 팔려지고 지금 소비하는 현장에 뭐 지금 너무나 이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소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소비가 담겨진 그 문화가 뭘 투사하느냐,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해봐야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해봐야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 동시대라는 것이 짧게 뭐 10년, 5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의 동시대를 하면 이건 최소한 뭐 그죠. 제 생각에는 뭐 한 100년 단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00년 전하고 지금은 문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어쨌든 이것이 뭐 짧게 1, 2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동시대라 볼 수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살아있으면 60 한 중후반쯤 될까요? 한 60 중반쯤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시대 사람이죠. 그 바로 동시대 사람, 아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 아니면 이 외부에서 이것을 그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이 빌리진 마이클 잭슨 쳐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소위 팔렸는지, 이 음반이 소비되었는지, 바로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부성 불확실성이에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물론 갖고 있는 그 음악, 제가 음악에 또 완전 문외 아니라 그 어떤 그 리듬이라든지, 그죠? 그런 그 가락이라든지 그 음악이 함량은 여러 구성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열광하기도 하지만, 근데 공교롭게 그 가사가 보면은 그 뭐 신나는 춤, 댄스 음악 같은데 그 가사는 보면은 뭐
당신이 내 애기의 아버지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 법적 소송까지 해서 이 남자는 자기 애기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 애기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참 공교로운 입장에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해요. 하룻밤 같이 이렇게 신간을 보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게 뭐요? 바로 불성불확실성.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불성불확실성의 가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시대 사람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고 오열하고 그것이 가사를 알고 이렇게 열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알든 모르든 이것이 부지불식 간에 또는 무의식 중에 그런 욕망이 투사되어서 그것이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뭐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일 거예요. 그 단기는 부성불확실성인데 바로 이 부성불확실성이 누구에게 상속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여자 형제가 낳은 자식은 나의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닐 경우에는 나와 공유한 유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여자 형제가 낳은 자식은 최소한 그죠? 나의 유전자가 일부는 있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성불확실성이 높은 그러한 어떤 환경, 결혼 제도 또는 그런 결혼 풍습, 그런 문화하에 있다면 그래도 적어나마 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나와 나의 여동생은 유전자를 공유하죠 분명히. 그럼 여동생이 낳은 아기는 어쨌든 내 유전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자 누이가 됐던 내 여동생이 됐던 여자 형제 자식에게 상속하는 그런 문화가 현재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꾸로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동영상 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경문화라는 먹고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옮겨지고 1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거죠. 옮겨지고 그럼으로써 부가 축적되면서 바로 일부 일처제도 그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부의 축적이 된 게 있어요. 뭐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의 축적을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있나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그런 심리에 의해서 그걸 뭐요?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식에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내의 자식이든 여자 형제의 자식이든.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상속이라는 것이 바로 부의 축적과 관련되고 그런 부의 축적은 뭐 그 이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먹고 사는 방식, 즉 농경문화와 관련돼요. 그 이전에 수렵채집할 때는 축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수렵채집할 때는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경문화, 농경산업보다는 그죠? 더 많은 시간을 수렵하고 채집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하는데 그 시간을 이제 많이 본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먹는 거와 관련해서 먹는 것을 뭐 요리한다든지 구하는 것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다 그죠? 그 어떤 그런 자기 것을 여기서는 이제 부의 축적이라는데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보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생존하고 나와 같은 유전자를 그죠? 다음 그런 번식까지도 가능하게끔 잘 키워내는 데는 재화가 필요하니까, 재물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물질을 획득하고 축적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지금 여기 일부 일체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식에게 상속이라는 문화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금방 얘기 나왔죠. 지금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상속하게 되면서 그죠?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녀에게 상속해야 되니까
내 자녀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려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 아내가 그죠? 낳은 자녀가 바로 내 자식이다 하려면은 그것이 일부일처제가 적합한 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혼 제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게 낳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전에 우리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일부일처제 또는 일부일부제 뭐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봤었죠. 우리 그때 책 읽으면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게 어땠어요? 다 어떠한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은 결혼 방식을 다 결정했죠. 그 여기서는 농경 문화가 그리고 부의 축적이 그리고 그것을 상속하려 할 때 우리는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여기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확실히 내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일처제를 낳는 그러한 데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상속이라는 것이 상속하는 문화가 시작되었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는 이 부성 불확실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문화가 생겼는데 부성 불확실성에서 누구한테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일부일처제 이전에 그죠? 일부일처제가 아닌 그보다 더 진화적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조상이라고 보여지는 한 20만 년 전 여기서는 아까 농경 문화가 뭐 한 1만 년 전이라 그랬나요? 그랬나요? 1만 전이고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런 시작 현생 인류의 어떤 시작이 한 20만 년 전이라 하는데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좀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표현하자면은 그죠? 마구잡이로 그냥 섹스를 해서 그냥 가능한 한 많은 그죠? 유전자를 퍼뜨리는 이러한 경향성이 그죠?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보다는 더 힘들었고 하니까 그죠? 가능한 한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으려면은 그죠? 지금처럼 일부일처제 해서 뭐 어떤 결혼을 통한 어떤 섹스, 아까 결혼과 섹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정 짓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섹스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그런 유전자를 쭉 퍼뜨리기 원했죠.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는데 자연선택도 남아있는데 지금 농경문화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한 농경문화와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일부일처제로 오면서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상속하려는 그런 부의 축적과 함께 상속하려는 것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그런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경향성, 신체적 특징이나 아니면 행동 경향성, 물론 경향성 이런 것들은 이런 농경 문화라든지 뭐 이제 우리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 문명, 우리가 만드는 문화에 의해서는 그것이 금방금방 그렇게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진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워낙 그 메커니즘이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금 그 환경에 적절한 어떤 유전적 특성이 진화를 통해서 쭉 이렇게 대를 거듭해서 그 행동 특성이 쭉 서로 공유하게끔 만연하기에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히 이제 번식에 유리한 그런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행동 경향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농경 문화과 마주치면서 지금 상속을 할 때 아내의 자식에게 하려는 그런 경향성하고 가능한 한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그런 경향성이 같이 맞물리는 가운데 만약에 처한 환경이 부성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면은 누구에게 아내의 자식에게 하지 않고 여자 형제의 자식에게 상속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일부 지역에 남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그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판단 전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달까요? 그렇게 영향을 좀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러한 발생적 정의 접근하여서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부성 불확실성과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경향성이 바로 아까 봤던 빌리진이라는 노래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우리 욕망이 투사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그죠 이러한 소비 형태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영상 하나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앞선 시간에 그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책 읽어드리면서 살펴봤었죠. 그때 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바로 결혼 제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때 언뜻 제가 또 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안 했으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 하면 돼요. 뭐 남자의 사망률이 또 결혼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자분은 남성의 사망률에 이 결혼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남성의 사망률이 높고 또 그리고 우리 그때 책을 통해서 읽어봤듯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인구 조절도 그죠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아닌 조금 전에 뭐 파라과이의 어떤 부족 이름도 얘기하고 한 두세 개 부족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게 1970년대까지도 그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닌 그런 결혼제를 가지고 있었고 요 뒤에 나오는 영상 보시면 이미 여러분 보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바로 그년까지도 그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닌 그러한 결혼제도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상속 문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내 아내라고 현재 여겨지는 또는 뭐 아내가 여러 명이라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도 뭐 남편이 여러 명일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또 여자도 괜찮아요. 여자도 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축적된 재물이 있다면은 부가 있다면 그걸 이제 상속하게 될 때 그 여러 명의 남자 아니요 죄송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신해서 자기 배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아버지가 누가 됐든 간에 자기 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자기 유전자가 50%나 확신하니까 여자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까 내가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은 뭐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상속하면 돼요. 그게 누구 아버지의 자식이든 간에.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 그래도 불성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닌 경우에는 불성 불확실성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금방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소위 아내의 자식보다는 그죠? 여자 형제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 내 유전자가 확실한 내 자식에게 상속하면은 뭐 유전자는 50% 갈 수 있으니까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가장 뭐 좋다, 가장 적절하다, 뭐 그 문화 안에서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것이 불확실성 할 때는 그나마 그죠? 50%는 아니더라도 내 유전자가 분명히 섞여 있는 여자 형제의 자식. 그 여자 형제의 자식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관계없어요. 그죠? 누군지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그 내 여자 형제의 자식은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일부 공유한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다가 상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상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남성의 사망률과 관련해서 결혼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금방 그 문장에서 나왔듯이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 유전자를 가진 자식들을 또 다른 어떤 남자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워주거나 또는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키워줄 수 있을 테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그죠 그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게 되면은 자기와 자기 자식의 생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뭐 여럿의 남편을 또는 여러 남자의 자식들을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 일부의 남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생존과 결국은 이 자식들의 어떤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 남자 입장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사망률이 높은 경우에 일부일처제가 아닌 그러한 결혼제도를 따른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속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이 여자 형제로 부의 축적을 가지고 있고 하게 된다면은 여자 형제에게 형제의 자식이 하는 경향성이 높을 테고 또 그러한 문화에서 점점 그 일부일처제 문화로 아까 농경이 시작되면서 일부일처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 나오는 그 동영상 봤듯이 그런 식으로 전환되어서 일부일처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인류의 조상부터 그 위에는 더 인류의 어떤 시발이 되는 그런 조상부터 가져오는 그런 어떤 행동, 즉 섹스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유전자를 남기려는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그것들이 쭉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연되어 있는 중에 농경 문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어떤 문명, 문화의 환경이 변한다 해서 그러한 유전적 특성, 섹스와 관련된 행동 경향성이 갑자기 휙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일부 일처제 하에서도 부성 불확실성이 있고 아까 그 빌리지라는 노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는 그 전염병이 줄어들면서 즉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뭐 아까 파라과이와 몇 개 그런 부족들 일부 일체제를 행하지 않고 있던 부족들이 일부 일체제를 행하게 되었다 했죠. 근데 우리 앞서 뭐 있었어요? 그런 전염병 만연하고 음식 문화 그리고 항균 가설 뭐 항균은 이제 부패와 관련되고 전염병의 만연과 관련된 사망률이 그 내집단 결속과 외집단과의 접촉을 멀리하면서 그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유대를 높여줬다 했죠. 그 지금 가족에 대한 유대라는 게 결국 뭐요? 이제 누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누가 엄마고 내 자식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끈끈해졌다는 얘기죠. 그 구별이 뚜렷해졌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바로 이제 가족이 중요하고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이제 문화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 앞선 동영상에서는 그것이 농경 문화하고도 관련됐어요. 결국은 뭐요? 농경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생존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상속 문화의 결혼 제도에 그리고 가족 유대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이 동영상들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아세요? 프로이드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세요라고 묻는 제 자체가 물음 자체가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프로이드가 인간의 그런 갈등이란 문화와 본능 사이의 갈등이다. 즉 욕망이라는 이름의 본능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문화와의 갈등 속에서 문화와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하면서 결국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어떤 정신질환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나름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연 선택된 그러한 유전적 경향성, 섹스와 관련된 유전적 경향성이 부성 불확실성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성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류의 행동 경향성, 즉 섹스 경향성을 보이는데 좀 전에 봤던 그 동영상에서 그 여자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그런 성적 파트너, 섹스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것과 관련된 사망률의
차이에 따라, 즉 의학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농경문화라는 것이 도입되고 부의 축적이 도입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앞서 봤던 슬라이드에서 가족 유대라는 것이 그렇게 유대라는 것이 또 강화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일부일처제로 쭉 향해갖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바로 불성 불확실성을 이전 동안 낳았던, 달리 하면 여러 여자든 남자든 할 것이 여러 그런 대상과 섹스를 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과거에는 생존과 나와 같은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는 그러한 번식에 있어서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것이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농경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된다고 해서 털커덕 순식간에 그것이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식으로 진화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가 만드는 문화나 문명이라는 이러한 또 하나의 환경 조건이 우리 그 조건 하에서는 적절한 우리의 행동 경향성, 즉 유전적 특성을 선택하려면은 이 시간이 자연 선택되어지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 즉 진화에는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결혼제도하고 부성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행동 경향성이 지금 맞물려 있다. 그런 중에 이 빌리진에서 얘기한 그런 가사들이 이렇게 뭐 노래로 불려지고 그런 그것들은 하나의 문화로서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생물학에 대해서 뭐 이해가 있으시면 더 좀 쉽게 전달될 텐데, 제가 또 그걸 길게 얘기하자면은 또 뭐 너무 복잡하고 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잘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해 될 것 같은데, 유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은 유전자라고, 개체가 아닌, 결국 우리가 개체가 아닌 이 몸뚱아리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하려는 행동 자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죠? 상당 부분 결정되어지니까, 그래서 생존과 번식, 특히 번식을 하려는 이런 경향성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리처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네노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의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런 얘기는 우리 앞서 진화의 그 오해와 미신입니까? 그런 동영상에서 봤었죠. 여러분 여기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부연 설명드린 게 또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다음을 봐야 되는데 앞서. 예, 그 다음은 전달된 문화예요. 자, 보편 문화, 유발된 문화, 전달된 문화예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이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된 문화, transmitted culture인데, transmitted culture, 전달된 문화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남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서 그 동물의 경우에도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학습되어진다. 그래서 일본의 제 강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우리한테 지금 그 강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강에서 일본 원숭이들이 어떻게 고구마를 이렇게 씻어 먹는 것이 다른 개체들한테 쭉쭉쭉쭉쭉쭉쭉쭉 전파되어서 그 고구마 씻어 먹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한테는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여기신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문화가 인간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동물에게도 이제 문화라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는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소개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뇌와 관련된 걸 소개했었죠. 바로 거울유런 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도, 그렇다 해서 더 신경계가 단순한 그런 동물들, 개미 같은 경우에 거울유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가까운, 달리 얘기하면 이 뇌가 복잡한 녀석들은 그렇게 서로 배우고, 그죠?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거울 뉴런 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우리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편 문화, 유발된 문화, 전달된 문화 지금 인간의 경우에 이제 국한해서 보는 거죠. 그 이전에 동물의 경우를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경우에 그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학습해서 쭉 공유해서 문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그런데 이 공유되어지는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그 내용, 저 아이디어가 아무 것이나 학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생물학적으로 뇌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그런 모방과 공감을 통해서 서로 사회적으로 그죠? 그런 행동 양식을 공유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뭐요? 또 의식적으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좀 더 지적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다 공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회 집단에서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데 그때 공유하는 그 내용이 아무거나 다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거나 다 그냥 문화로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즉, 사회적 학습의 그 내용이 바로 유발문화, 보편문화와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배우고 잘 전달하고 공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성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된 문화도 결국은 문화마다 전달된 문화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많아지지만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그런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근본된 메커니즘은 유발 문화나 보편 문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 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